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7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동갑이고 결혼한 지는 8년이 되었고 여전히 부부 사이는 좋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고 시부모님도 좋으시고 당연히 남편도 잘해주었고 거기다가 아주버님과 손이 동서도 참 잘해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나 남편보다 2살 많았고 손이 동서는 1살 많은 터울이었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을 일찍 해서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이미 첫째가 4살, 둘째가 3살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형님에게 임신 출산에 관하여 이런저런 조언을 참 많이도 얻었습니다. 저는 딸 아이를 출산했고 친정시댁 할 것 없이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땐 육아하고 휴직기간 끝나면 직장 다니면서 남편이랑 파이팅 해가며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내부적인 부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시댁 문제 때문이었죠. 딸아이 출산하고 100일이 막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애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난 네가 그렇게 버릇없는 애인 줄은 몰랐다. 네 남편이 너에게 섭섭하게 좀 했다고 엄동 설안에 그렇게 내쫓으면 되겠니? 더군다나 이번 설에 집에 오기 싫다고 했다면서 부부끼리 속상한 일 있으면 집안에서 해결하고 말 일이지. 그걸 꼭 바깥으로 돌리면서 이 시엠에 욕을 해서 되겠니?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 네가 내 험담을 그렇게 했다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 시어미를 그렇게 나쁘게 몰아가는 거니? 10길 물쓰고 날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나도 지금 기분에서는 너랑 명절 보내기 싫어. 이번엔 오지 말아라. 속내 다 숨기고 너랑 웃으면서 말하기 끔찍하구나. 영문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해명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으셨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가 들어왔기에 남편과 통화를 했죠. 남편은 다짜고짜 자기 어머니가 왜 그러냐며 제게 따지듯이 하더라고요. 저야말로 묻고 싶었던 말이었고 남편에게 도대체 시어머니에게 뭐라 했는지 물어보았네요. 남편은 자기는 최근에 본가와 통화한 적이 없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섭섭하다는 말 들으면서 욕만 먹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형님과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한번 전화해 보겠다고 하고 손이 형님과 연락을 했는데 손이 형님은 처음에 자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제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그때서야 기억이 났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 일 가지고 그러시는 건가? 왜 있잖아. 몇 주 전에 서방님이 소주 사들고 주말에 우리 집 와서 형이랑 술 한잔 했던 거. 이야기 들어보니 서방님이 동서에게 쫓겨나서 우리 집으로 온 거라면서. 그때 아마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것 같던데. 내 남편이나 서방님이나 취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어머니에게 하소연했던 거 아닐까? 그거 말곤 난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형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그런 기억이 없답니다. 내가 아무리 술에 취했기로써니 엄마랑 통화한 것도 모를까? 그리고 내가 형네 집에 간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고 술에 취해서 졸리기 시작한 지가 새벽 1시가 넘었을 때였는데 그때 엄마가 나나 형이랑 통화를 했다고? 형수가 뭐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전화할게. 한참 뒤에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술에 취해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다. 아마도 이런저런 이야기했나 보다. 이번 한 번만 봐줘라. 말하더라고요. 찝찝했죠. 남편이 솔직히 그럴 리도 없거니와 남편 말대로 전혀 시간도 맞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랑 통화 후에 갑자기 모든 걸 자기가 했다고 시인하니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육아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때였는데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나가라고 한 것은 맞거든요. 당시 남편은 나가란다고 나가버리고 자기 형네 가서 잤었죠. 여하튼 그날 일로 시어머니와 관계 회복하는 데는 꽤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 번 죄송하다고 해야 했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었죠. 가정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를 보는 게 불편했고 작은 일에도 핀잔을 드려야 했는데 그때마다 형님이 가운데서 중재도 많이 해주고 좋은 말도 많이 해줬어요.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렸어. 동서가 요즘 회사 일로 많이 바쁘고 한창 아이에게 손이 많이 갈 때라서 이번 아버님 생신상은 전적으로 내가 차리기로 했다고 말이야. 그리고 돌아오는 어머님 생신상은 동서랑 합심해서 상다리 부러워지게 차려드릴 테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라고 말해두었어. 대신 이번 아버님 생신 선물은 동서가 20만 원 더 하는 거 잊지 않았지? 그 당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고 복직하자마자 회사의 주력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 있었던 터라 쉬엄쉬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시아버지 생신이 겹친 것이었고 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다행히 형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저는 돈만 조금 더 찬조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7시에 저녁을 먹기로 했기에 저는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태우러 남편 직장에 갔는데 남편은 일찍 끝나서 이발을 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지저분해서 이발하고 사우나하고 나온다면서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 어쨌거나 1시가 급했는데 남편 아직 시간이 충분한데 왜 이리 서두르냐고 했죠. 어차피 형수가 준비하기로 했으니 이번엔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태우고 시댁에 갔을 때가 6시 40분쯤이었는데 이미 저녁 식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7시 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 왜 이리 빨리 시작했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6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에 네 아버지 친구분들의 생일 축하해준다고 모인다고 그래서 집에서 조금 일찍 저녁 먹고 나가기로 했어. 네 형수가 이야기했다던데? 니들 반찬에서 시간적 여유 있다고 시간 옮긴 건데 늦게 올 것 같았으면 미리 이야기 못하니? 아들이건 며느리건 뭐든 치멋대로야. 그래도 명색이 시아버지인데 며느리라는 애는 바쁘다는 핑계나 대고 말이야.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한다더니 이래서 하는 말이었어? 시어머니는 오발하셨고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형님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어제 내가 그랬잖아. 일찍 오라고. 동서랑 서방님 반윤에서 일찍 올 수 있다면서. 늦을 것 같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난 당연히 일찍 올 줄 알았지 뭐. 전날에 형님에게 전화가 오긴 왔었죠. 시간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일찍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벙찌는 게 한 방 더 남아있더라고요. 큰애네는 니들 아버지 선물 사면서 내 것도 하나 사왔던데 니들은 뭐 없니? 역시나 니들은 마음 씀씀이가 니네 형네 절반도 못 따라가는구나. 이래서 형만은 아우 없다고 하나 보다. 아주버님과 형님네는 시어머니 선물을 따로 준비했더라고요. 형님은 제게 한마디도 없었죠. 그렇게 찝찝한 시아버지 생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랑도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제게 자신의 부모님께 너무 무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수의 반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형님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부모에게 참 못하는 며느리로 찍혔습니다. 철딱선이 없고 생각 없는 그런 며느리로 말입니다. 시댁 행사가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졌죠. 시할아버님과 시할머님 제사는 꼭 지냈었는데 거기에도 안 부르시더라고요. 대신 남편만 다녀오곤 했습니다. 하루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하도 바쁘고 힘들다고 하니까 엄마랑 형수가 아예 안 불렀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일하랴 육아하랴 힘든 건 알겠는데 1년에 딱 2번인데 그게 참 힘든 거겠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연락이 와야 가서 음식을 만들던지 하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남편이 제사라고 해서야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있었고요.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형수가 그러던데 당신 부르려고 통화했는데 야근도 많고 애도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푸념했다면서 그래서 안 불렀다던데 그러면서 나보고 잘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러고 보면 형수님이 이해심이 참 넓어.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전화 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길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푸념 좀 한 거 가지고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제사상도 못 차릴 정도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어이없기도 하고 뒤통수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시아버지 생신일도 솔직히 따져 물으려 하는 거 저 혼자 오해가 있었겠지 하면서 넘어갔는데 제사 문제에 있어서 은근히 배제당하는 것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전화해서 어찌된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평소랑 다르게 냉랭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 동서가 그렇게 말한 거 맞잖아. 나는 동서 힘들까 봐서 내가 희생하자는 생각으로 한 건데 그게 욕먹을 일이니? 솔직히 동서도 편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괜히 본전도 못 찾고 핀잔만 들었죠. 더군다나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 와서는 왜 착한 첫째 며느리를 속상하게 하냐고 외려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시킬 생각 없으니 남편과 딸이나 잘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시댁을 싫어하지도 않았었고 부담스럽다고 느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였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형님이 시댁과 저 사이를 이간질 시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착하고 심성 고운 자기 형수 욕하는 거냐며 저에게 진심으로 실망했다. 네가 이런 여자인 줄은 진짜 몰랐다. 결혼한 게 오늘처럼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형수가 좋으면 형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왜 저 같은 여자랑 결혼했냐고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폭풍 같은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그 일로 인해 며칠간 남편과 냉랭했었죠. 그리고 다음번 명절을 맞이했는데 그때 형님의 속셈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한마루 뒤통수를 세차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쪽 앞에 있는 빌라 땅이 이번에 수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알아보니까 다음번 부동산 대책에서 유망하다고 부동산 친구가 이야기하네. 수용하면 딱지 생겨서 아파트 한 채 준다더라. 그거 큰 며느리 앞으로 가져가라. 첫째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니까 집 없는 사람 앞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하네. 그런 줄들 알아. 형님은 연신 감사하다고 감동이라며 시어머니 껴안고 살 부비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도 처음 듣는 소리여서 당황한 듯 했는데 오히려 화가 난 것은 저였습니다. 아버님, 그거 저희 결혼할 때 주시려고 했다가 저희 청약저축 있어서 신혼특별 공급하는 거 봐서 저에게 주시기로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세자금 대출 거의 풀로 받아서 지금 집 전세 사는 건데요. 솔직히 그건 제 남편 앞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얘가 지금 못하는 소리가 없네. 만약 그 낡은 빌라 이전에 줬다가 신혼 특별 공급 안 되면 안 됐다고 니들 우리에게 원망 쏟을 거 아니야. 그때 니들 결혼 때 우리가 그 집 리모델링해서 준다고 했을 때 니들 직장 거리도 그렇고 신혼 특별 공급 청약 넣을 거라고 안 받겠다고 한 건 너희다. 그새 그거 잊었니? 그리고 막말로 우리 마음에 들고 예쁜 짓을 해야 우리도 줄 마음이 있는 거지. 내 아들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둘째 앞으로 해주고 싶지만 널 보면 그런 생각 들다가도 싹 달아나. 이 나이 먹어서 우리가 왜 며느리 눈치 봐야 하는지 그런 생각 들어. 그래서 우리 살뜰히 챙기고 심성고운 맏며느리 주기로 했다. 그걸 가지고 네가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지. 요즘 젊은 애들 니들 말대로 계산 똑 부러지고 쿨하다면서 우리도 다 계산했다 이거야. 그러니 그런 소리 더 이상 하지도 마라.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았죠. 그 빌라가 시댁 바로 앞에 있었던 거고 25년도 더 된 거라 진짜 낡았었거든요. 게다가 저와 남편 직장 거리를 생각했을 때 출퇴근이 고됐습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고 그 대신 시부모님께 지원은 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던 겁니다. 어차피 그 빌라를 결혼자금 삼아 주신 거니까 전세 대출은 저와 남편이 모은 돈이라 친정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대출받기로 한 것이었거든요. 말하려는데 남편이 그만하라고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형님을 쳐다보니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관심 없다는 듯이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화가 났고 속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속물이 된 것 같아서 더 열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시부모님 재산 안 받아도 사는데 지장 없고 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원인이 형님의 농간이라 생각을 하니까 배신감도 그런 배신감이 없더라고요. 그 뒤로 몇 년 시댁과 아주버님 댁과 대면했습니다. 저와 형님 사이를 틀어짐을 알았던 남편은 가급적 형님 내외랑 저희 내외가 겹치지 않은 선에서 동선을 조정했죠. 그러다가 작년 설날 며칠 앞두고 시어머니가 저를 따라 불러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만 꽁에 있고 지금부터라도 가족같이 살아보자고 말이죠.
요 몇 년 지켜보니까 네가 시댁에 악의가 없는 것은 알겠어. 몇 년 너랑 첫째랑 대면대면하고 쌩한 거 지켜보는 것도 이제 힘들어. 둘 사이에 오해가 있어도 네가 손 아래니까 한 수 접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첫째에게도 첫째답게 이해하고 다독이라고 했어. 너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 아버지가 그러는데 유압 아파트 완공 시점에 상가 물건 나오면 빵집 같은 거 하나 있으면 하시더라고. 부동산 친구가 무조건 잡으라고도 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 제대로 장사는 할 수 있겠어? 네 시아버지는 그건 분명 둘째네 명의로 해준다고 했거든. 첫째에게 빌라 넘길 때 우리도 좀 니들에게 삐져 있었을 때라 조금 감정적으로 결정했던 거고. 그래도 니들도 그 덕분에 신혼 아파트 당첨된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이건 첫째에겐 아직 말 안 했어. 첫째가 착하긴 한데 은근히 돈 쪽으로는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말이지. 아파트 점포권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그러니 너도 그때 우리에게 섭섭했던 거 풀고 네 형님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봐. 그래서 우리 가족 좀 평화롭게 좀 해주라. 이 시애미가 부탁 좀 하자. 시 부모님을 이해하면서도 섭섭함은 계속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사르륵 풀리면서 마음에 눈녹듯 하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좋아했고요. 작년 설날에 시댁 가는 기분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갔었는데 그만 이 형님이란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설날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저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형님은 안 입고 온 눈으로 보는 듯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한창 전을 붙이고 있는데 형님이 와서 제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갑자기 자기네 집 사정이 어려워졌다. 애 둘 키우는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가사일하느라 둘째 낳고 직장을 그만두니 생활비에 늘 쪼들리는 데다가 아파트 딱지 팔아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그래서 속이 아니다. 뭐 그런 정도의 말을 하며 울먹이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시 같은 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시부모님의 유압 택지 지구에 아파트 완공되면 장사하려고 점포 한 채 받은 것을 안다면서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더군요. 시어머니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왠지 다 알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머님께서 점포를 남편 앞으로 해줄 테니 용돈에서 좀 달라고 하시더라 하고 있는 대로 말했죠. 그랬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솔직히 동선애가 그 점포 맡아봤자 운영할 시간이 있겠어? 동서 일하느라 바쁜데 시부모님에게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명의는 서방님이 가지시더라도 거기 장사하는 거 내가 하면 안 될까? 나도 나가서 돈 벌어야 하고 내가 빵을 좀 좋아해. 우리 애들도 빵이라면 환장하는데 많이도 안 바래. 수익금의 50%만 줘. 우리 사이에 그래줄 수 있지? 동서는 착하니까 우리 어려운 거 모른 척 안 할 거지?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의 여시가 틀림없었어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말문이 터지더라고요. 그동안 당한 게 엄청 억울했었거든요. 아니요, 저는 모른 척 할 건데요. 형님네 어려운 걸 왜 저한테 말해요? 솔직히 저희 목 재개발 딱지도 형님이 중간에 농간 부려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랬으면 잘 간수하실 것이지. 그걸 낼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또 날려요? 그 이야기는 어머님, 아버님이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지분거리고 싶으세요? 차라리 힘들더라도 재취업을 하세요. 그리고 막말로 점포 받으면 프랜차이즈 가맹비랑 인테리어 비용이랑 장비랑 그것도 다 저나 남편이 해야 하는데 몸만 달랑 들어와서 계산대 앉는 걸로 50%나 달라고요? 날강도가 따로 없네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형님은 벙찌했고 저는 속으로 시원함을 느끼고 전을 붙이고 있는데 딸이가 갑자기 제게 와서 형님네 큰애가 제 칫솔을 변기물에 담갔다고 이러는 겁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큰 조카에게 작은 엄마한테 왜 그랬냐. 그걸로 나이 닦으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하면서 조금 화가 난 얼굴로 추궁을 했는데 형님이 버럭 화를 내며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최씨 집안 장손 잡는다며 오바를 떠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아버님, 어머님은 물론 아주버님의 남편까지 다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웬 어리광 부리듯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어머님, 동서가 저희 애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네요. 저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는 게 아닌가요? 저는 순간적으로 전 부치던 계란물을
형님에게 퍼부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니들 모자란 지랄도 풍년이다. 어른이나 애나 삐뚤어 빠져가지고는 가지가지를 하세요. 엄마란 사람 혓바닥만 길어가지고 이간질이나 해대고, 애새끼는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구역질하는 장난질이나 쳐대고, 애미란 작자가 평소에 애 앞에서 얼마나 나를 무시했으면 애새끼까지 저질할 병인데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요. 지가 시궁창이라고 애까지 망치러 들지 말고. 시어머니 이게 뭔 일이고 하며 혀를 차고 아주버님은 저보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나서서 여자들 싸움에 남자들 끼는 거 아니라고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제게 윙크를 하는데 그거 보고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답니다. 남편이 소시적인 운동을 많이 해서 아주버님이 힘으로 안 되니 끌려나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시어머니 혀를 차시며 니들 문제는 니들이 풀으라며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형님에게 더 할 거면 이판사판 머리채 걸고 하자고 악을 썼고 형님은 씩씩거리며 애들을 데리고 나갔죠. 그 뒤로 거의 2년째가 다 되어 가는데 형님이랑은 한 번도 안 부딪혔습니다. 명절 때 시댁이 오지도 않더라고요. 아주버님만 와서 조용히 지내다 갔습니다. 지난번 추석 땐 이러다 이혼할 것 같다고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신의주도 해보고 니네 고모들에게 올키즈도 당해봤지만 첫째 그 애처럼 야가 빠진 짓은 안 했어 이놈아. 나는 며느리 없다 셈 칠 테니까 제발 니들 부부 일은 니들이 알아서 좀 해라. 이혼을 하든지 별걸 하든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늙어 힘없는 엄마한테 그러지 말고. 음흉한 형님은 그렇게 대받고 제대로 받고 더 이상 나타나질 않고 있네요. 이 겨울 끝에 설이 찾아올 텐데 그땐 또 어떨까 모르겠네요. 저도 여자지만 혓바닥 낀 여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